안녕하세요. 자, 1강 음운과 발음기관. 자, 음운과 발음기관 하겠습니다. 자, 음운은 우리가 그냥 음소와 그 다음에 운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이제 분절적이다 라고 해서 분절음이라고요. 얘는 비분절적이다. 비분절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얘는 이제 소리가 어떤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의미가 변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음소는 소리보다는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서 배우겠지만 뜻을 구분해주는 어떤 소리의 최소 단위,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음소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흔히 우리가 자음이다, 모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음소라고 하고요. 운소는 소리의 길이 장단이라고 하죠. 요거를 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면 이 둘을 모두 통칭해서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가진 최소, 소리가 가장 작은 단위. 자,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배우시거든요. 요거는 유의미, 그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의 어떤 형태 단위라면 얘는 형태의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얘는 소리가 달리 들리는 최소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적으로 딱 들었을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형태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죠. 형태소는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형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들리는, 우리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변별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다른 단어구나, 다른 의미구나, 다른 의미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이 최소 대립상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요게 음운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발음해 볼게요. 물이라고 하고 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형태의 소리, 이걸 만약에 발음한다면 요 정도로 해서 통일되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미음을 얹으면 물, 비읍을 얹으면 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이 의미가 변별되는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가 뭡니까? 그렇죠. 미음과 비읍이 바뀜으로써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아이 그랬어요. 아이, 오이. 그러면 이제 이인데, 이는 똑같은데 여기는 여기는 오, 이렇게 모음이죠. 자, 모음이 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아와 오가 가장 작은 단위로서 대립이 되죠. 그러면 여기 아도 뭐라는 거예요? 아도 음운, 오도 음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미음과 비읍 또는 아와 오와 같은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음과 모음, 이런 것들을 최소 대립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것이 통해서 뭔가 의미가 구분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최소 대립상 또는 최소 대립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운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매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이해됐죠?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 정도는 나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어. 예, 맞습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임용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지만 제가 최소 대립상을 가지고 어떤 교수님들의 논의를 좀 알려드렸죠. 그때 최소 대립상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막히면 그 다음 거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 강의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입문자가 알 법한 그런 교육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분절이라는 말을 하고 비분절이라는 말을 써요. 만약에 이게 정식 어떤 교육이었다면
비분절 의문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용어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비판을 하고 왜 그럴까? 또는 뭐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초분절음이라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입문자들이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음, 자음, 반모음처럼 명확하게 최소 대립상을 이루면서 구분이 잘 된다. 끊어진다. 추상적으로 내 머릿속에 딱 끊어진다. 분절이 잘 된다. 요게 분절 의문이고요. 반면에 음장, 별별 뭐가 좀 더 길었습니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죠. 별 이렇게 뭔가 길이가 좀 길다, 좀 짧다, 억양이 높다, 좀 낮다, 이런 식의 의미 변별을 통해서 일어나긴 하는데 그것이 대로 이제 소리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분절할 수가 없죠. 분절할 수가 없고 그냥 단순히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비분절,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비분절 의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확한 용어를 쓰려면 의문이라는 말보다는 음소와 그렇죠, 운소라고 쓰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분절 의문은 음소, 비분절 의문은 이렇게 운소, 이렇게 쓰는 것이 조금 명확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의문과 관련된 용어 정립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의문을 배웠죠. 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서 그게 변별되면 의미가 변별되는 이러한 것들의 덩어리를 이제 우리가 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이음이라는 게 있어요. 변이음. 자, 변이음이란 건 뭘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문을 변별하는 게 아니라 의문이 몇 개야? 그렇죠. 의문이 한 개야. 하나의 의문이 환경에 따라서, 자,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음성이에요. 아까는 소리를 통해서 의미를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의미를 구분하지 않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다만 그 의문이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약간의 소리가 다른 거야. 변이음, 변이했다. 우리가 뭐가 변이했다? 소리가 변이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음소나 음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음운이 환경을 달리하면 그 안에서 그냥 단순히 소리가 달라진다 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가도 있고 아가도 있고 악도 있어요. 자, 그럼 모두 음운이 기억이라고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를 보시면 가가 이렇게 앞에 와 있죠. 뒤에는 아고, 그렇죠, 이 기억이 중간에 끼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렇게 마지막에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게 마지막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기억, 여기 있는 기억, 여기 있는 기억은 다 같은, 그렇죠, 하나의 의문입니다. 자, 하나의 의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나는 소리, 여기서 나는 소리, 여기서 나는 소리가, 자, 실제 이게 국제 발음 기호라고 하는 것들인데 보이십니까? 국제 발음 기호라고 하는 건데 저게 다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음성학적으로 음은 하나인데 소리가 달라요. 재밌는 것은 이런 변이음이 나타나는 자리는 다른 데서 겹치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나는 발음과 여기서 나는 발음, 이 소리가 절대 같은 자리에서는 같은 소리만 나지 다른 자리에서는 같은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소리가 같은 자리 소리가 같은 자리에서는 같은 자리 소리가 항상 같아야 돼요. 만약에 환경 자리가 바뀌었다. 자리가 바뀌었으면 그 자리에서는 A라고 발음되던 것이 반드시 B라고 발음돼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얘가 오면 얘가 올 수 없고 얘가 오면 얘가 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변이음의 관계는 하나의 음운이긴 하지만 소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반드시 그렇게만 소리가 나야 된다라는 일명 배타적 또는
상보적, 뭐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있으면 얘네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적,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수업 시간에 제가 클라크를 얘기해 드렸죠. 클라크와 슈퍼맨을 얘기해 드렸는데, 슈퍼맨이 오는 자리에는 클락이 올 수 없고, 클락이 오는 자리에는 슈퍼맨이 올 수 없어요. 왜냐면 둘이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슈퍼맨으로 활동할 때는 클락으로 활동하지 못하고요. 안경을 쓰고 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처럼 보이는 클락의 역할을 할 때는 슈퍼 영웅인 슈퍼맨의 복장을 하고 다닐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의 의문이 위치가 달리하면 반드시 그렇게밖에 소리가 날 수가 없는데, 이 소리가 서로 베타적으로 겹치지 않고 반드시 이 환경에서는 이렇게만 소리 내고 저 환경에서는 저렇게만 소리 난다. 이런 관계를 변이음에서 상보적 분포 또는 베타적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소하고는, 음운하고는 관련이 없죠. 음운이 이제 하나인 거니까 여러 개의 음운을 나뉘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대립상은 음운이 변별된다는 게 핵심인 거고, 변이음은 하나의 음운이 서로 베타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반드시 다르게 발음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해 드려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는 최소 대립상, 변이음은 상보적 분포. 조금 올바른 설명 방식은 아니지만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임용고사는 이응과 히읗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자, 얘는 음절 종성에 올 수가 있어요. 얘는 종성에 올 수가 없어요. 얘는 초성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얘는 초성에서는 올 수가 있어요. 서로는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된다. 무슨 분포? 상보적 베타적 분포. 그럼 얘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변이음일까요? 아니면 음운일까요? 그걸 입증해 보세요 라고 이걸 탐구로 출제를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재밌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기출 문항을 보면 이런 식의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도 뭔가 하나 더 레벨업을 해야 된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본강의 때 주로 해드리는 교육 내용인데, 이걸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해야 돼?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들을 숙지해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자분들이 개념어를 정리를 잘 해야 다음에 탐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주된 합격 코드이기 때문에 정규 강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지만, 아무래도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바로바로 섭취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수강생분들이 다 소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 스낵 문법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숙지하고 오시면 아마 조금 더 복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음적인 어떤 핵심을 얘기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성 환경이 서로 베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자, 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초성이라고 해요. 자, 초성은 뭐냐면 여기 맨 처음에 오는 머리, 그 다음에 요걸 마지막에 오는 걸 종성이라고 그래요. 종성.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를 중성이라고 해요. 초중종성. 요거는 이제 우리 훈민정음 창제 때부터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초중성.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또 뒤에서 배우죠. 음절이라고도 합니다. 음절을 구성할 때는 초중종성. 그래서 요거 초성을 그냥 음절초, 음절의 머리에 온다. 그래서 음절초.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종성, 이 종성을 음절말, 음절을 이루는 뒤에 꽁지에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음절이라고 하는 게 구성되는 것이, 음절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 뭐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초성과 중성,
아니면 중성과 종성, 아니면 중성만 가지고도 음절이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아 하나밖에 없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자, 각 어때요? 네, 초성과 중성, 종성이 가. 그러면 초성과 중성만 있죠. 중성과 만약에 종성이 나면 앞.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형식음이 이게 들어가죠. 형식음이 앞. 자, 이해됐죠? 요런 덩어리를 그래서 이제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음절을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데, 이 초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발음될 때는 그 국 하면 이게 열리는 소리가 나요. 탁 터지는 소리,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닫히는 소리가 나죠. 국 어때요? 마지막에 닫히죠? 자, 같은 기억인데도 요렇게 소리가 달라요. 요런 걸 변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기억을 우리가 음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좀 잘 되셨어요? 네, 또 환경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배타적 분포. 요게 이제 사실은 아마 현장에서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는 요 정도의 교육 내용이 이제 바탕이 되겠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약간 말투도 뭔가 수업할 때는 이거 이랬는데 말투도 뭔가 약간은 좀 어려지는 말투.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약간은 좀 뭐 말하는 투도 조금은 이제 부드러워지고, 왜냐면 내용 자체가 좀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하고 있지만 정규강좌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왜 저렇게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좀 탐구식의 그런 과제들 더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런 경계를 잘 이해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다음에 배울 이제 음운 체계를 배울 때 꼭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게 넘어와요. 호흡이. 자, 식도로 가면은 음식물이 넘어오니까, 공기가 이제 음식물로 가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음식물 위로 가는 거예요. 이쪽은 폐죠. 폐. 우리가 이제 호흡, 공기가 이제 흘러요. 자,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음식물 타고 가면 우리가 살에 걸린다고 그러죠? 컬럭컬럭 하면서 음식물 뱉어내잖아요. 자, 저기 식도 넘어가야 되는데 음식이 기도로 가면, 자, 기도 타서 쭉 바람이 넘어와요. 자, 이렇게 공기가 넘어옵니다. 폐에서부터 압축된 공기가 이렇게 지금 목을 타고 넘어와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구강 단면도라고 하는데, 쭉 넘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쭉 공기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나올 때까지, 호흡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많은 뭔가 막혀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죠? 자, 우선 여기 맨 끝에 보이는 요거. 우리가 보이는 요거를 입술이라고 하는데, 양입술, 양쪽에 있는 입술이다. 한자로 말하면 이거 양순음이라고 하죠. 양순음,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윗잇몸, 혀끝, 요 위치가, 이 혀가 윗잇몸 쪽에 이렇게 잘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윗잇몸에 한자로 뭐 치조음 또는 치경음 이렇게 해요. 치조음 또는 치경음.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혀끝이 약간 윗잇몸 끝에 살짝 닿거나 그 근처에 가서 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 이제 센 입천장이라고 있죠. 센 입천장. 우리가 한자로 단단하다, 단단한 경, 입천장을 한자로 하면 경구개라고 해요. 경구개. 자, 그래서 실제로 혀가 혀 끝이라기보다는 혀의 중간이 살짝 말아 올라가면서 입 가장 큰 천장에 달랑말랑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는 공기를 막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소리를 경구개. 자, 당연히 여기 입천장
여린 입천장이죠. 그 여는 연구개. 좀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말에는 이 목구멍에서 쭉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성문이죠. 목청이 있고 성문, 성대가 있죠. 성대가 있어요. 요 부분을 이제 넘어오면서 성문을 이렇게 막 같은 게 달짝달짝 닫힌다고 그랬어요. 요 부분에서 나던 소리를 우리가 후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음. 어떻게 정리되셨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공기가 타고 올라와요. 공기가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얘가 뚝 막히거나 여기가 뚝 막히거나 여기가 달라붙거나 여기가 막히거나 이렇게 뭔가 계속 공기를 방해를 하고 막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방해를 하고 막는 지점,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변별해서 그게 의미가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해요. 이제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아까 운이라는 걸 배웠죠? 자음과 모음이라는 걸 배웠는데, 자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어디서 막히고 장애를 받아서 소리가 변별됨으로써 우리가 음운으로써 의미 변별을 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 해주나, 그 부분을 조음점이요. 조음 지점. 조음 지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음점이라는 말을 써요. 조음점. 조음점. 그리고 주로 이제 혀가 조금 더 말려 올라가느냐 아니면 어디에 붙었다 떨어졌느냐, 이렇게 뭔가 혀가 상당히 움직여요. 입술도 움직이죠. 입술도 움직이지만 가장 자주 움직이는 건 입술도 입술이지만 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혀라든지 이런 조음점이 어디서 장애를 받아서, 그죠? 소리의 변별이 결국은 의미의 변별로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이게 음운이란 얘기인데, 그 음운 중에서 특히 자음은 이렇게 소리가 장애를 받으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장애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음? 장애음. 뭔가 시원하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뭐가 막히고 뭔가 그죠? 장애를 주고 하면서 나타나는 걸 장애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음점이라는 거, 또 조음기관이라는 거, 요게 왜 중요하냐? 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어디서 막혀서 어느 지점에서 소리가 변별되는가, 그죠? 요거를 기준으로 자음 체계라는 걸 만드셨어요. 이해되셨나요? 자음 체계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바로 이 조음점의 조음 위치, 정확하게 말하면 조음 위치라고 하는데, 조음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 조음의 어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 요거를 가지고 체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장애음도 소리가 나오면서 어떻게 그 소리가 나는가, 그러니까 위치는 어디서 나는가라면 방법은 어떻게 나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소리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소리가 변별되는데 그게 위치와 방식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라는 말을 써서 자음책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괜찮았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걸 이제 구강 단면도로 아까 얘기한다고 했죠. 요 구강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비인후과 들어봤죠? 이비인후과. 이게 인후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 부분은 우리가 구강이라고 합니다. 입구자를 써서 입에 뭔가 입 쪽에 있는 뭔가 공간이죠. 자, 그런데 여기 목젖이라는 게 보이죠? 자, 공기가 올라와요. 공기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기가, 그렇죠, 코를 통해서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말 들어봤죠? 그건 이거 꽉 찼다는 얘기야. 농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코가 꽉 막혀. 코 숨 막혀. 막 이러면서 여기 숨 막혀 이러면서 코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꽉 차 있는 그 숨 막혀라고 하는 그 부분, 그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 공간을 비강이라고 합니다. 구강만큼이나 이 비강이 동굴 마냥 굉장히 커요. 여기 우리 인간의 이 뼈, 이게 만져보시면 이 뼈가 있고, 이 뼈와 이 사이,
이게 살로 꽉 채워져 있죠. 저는 좀 많네요. 좀 많은데 요 살을 우리가 딱 걷어내고, 그죠? 예, 이렇게 뭐 여기 좀 잔인하지만 이렇게 칼집을 내서 이렇게 뒤집어서 걷어내면 축농증 옛날 수술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가 굉장히 큰 골짜기 동굴 마냥 비어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비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리를 하고 이제 뭔가 이 공기를 내면 이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그냥 한 번에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막 부딪히면서 나와요. 동굴에서 우리가 하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아리가 막 나오죠? 그것처럼 굉장히 큰 울림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성격을 얘기할 때 방금 전에 얘기하기를, 자, 여기서 나는 소리는 뭔가 공기가 넘어오면서 장애를 받는다. 그죠? 장애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요거에서 요렇게 막 울리면서 나는 소리. 그죠? 요건 굉장히 울리겠죠? 굉장히 울림도 커요. 이렇게 울림도가 크다. 뭔가 공명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공명. 그래서 이거를 공명음, 이 비강에서 나는 소리를 공명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 배울 좋은 위치, 좋은 방법, 공명음이냐 장애음이냐, 요걸 가지고 자음 체계라는 걸 만들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음 체계는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나요? 다 했네?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강의가 음운과 발음기관이 끝났어요. 어떻게 좀 제 취지에 부합하게 잘 들으셨나요? 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 수업을 듣고, 와, 그래, 차라리 이렇게 설명해 주지. 이제 알아듣겠네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기초적인 거라 좀 약간 또 유아틱해. 나는 시험에 합격하려고 굉장히 전문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이 정도는 내가 굳이 뭐 학원 안 다녀도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이렇게 좀 느끼신다면 조금은 이제 뭐 간소하게 들으시고 넘어가시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수준별 학습을 하려고 그래요. 제 마음속에서는 원래 문법을 잘하는 분이나 아니면 문법을 그동안 문해했던 분들이거나 솔직히 경쟁에서 모두 제 수강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뭐 제 수강생만 보시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제 수강생들이 보신다고 하신다면 여기서 필요한 용어들을 조금 잘 보충하셔서 메인 정규 시간에 얘기해드리는 컨텐츠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은 거기에서 경쟁력을 가져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 이거 알아들어, 뭐 이런 내용적인 것은 내가 수업 듣는 데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은 뭐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내가 사실 용어에서부터 막혀가지고 수업 듣는 게 되게 버거웠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제야 좀 이해가 돼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잘 노트한 거라든지 교재를 보면서 복습을, 특히 노트 판서해 드린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괜찮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컨텐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는 음운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기다려 주시고, 이것으로 해서 스낵 문법 1강 음운과 발음기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